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형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엔비디아의 최근 GTC 행사 발표 내용입니다. 정말 많은 정보가 쏟아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방대한 자료 속에서 진짜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같이 파악해보고 청취자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를 딱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가장 먼저 딱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숫자인데요. 무려 5천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00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인데 이 정도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칩 예약 소식.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네, 그쵸. 5천억 달러.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인데, 이게 단순히 예약량이 많다. 이걸 넘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 숫자는 뭐랄까 정말 상징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단순히 놀랍다, 이걸 넘어서서요. 현재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얼마나 압도적인 위치에 있는지 거의 대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대체 불가능한 수준이다? 네, 자료에서도 쭉 나오지만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는 기본이고 자율주행, 로봇공학, 심지어 신약 개발까지 사실상 AI가 필요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제 엔비디아 기술 없이는 미래를 그리기가 어렵다. 이런 강력한 시장의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앞으로 몇 년 동안의 확실한 매출 기반을 이미 확보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고요. 단순히 숫자가 큰 게 아니라 그만큼 시장이 엔비디아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네. 그 외의 발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요. 미국 에너지부 DOE라고 하죠. 이쪽이랑 손잡고 AI 슈퍼컴퓨터를 7대나 구축한다거나 특히 오라클하고는 역대 최대의 규모의 클라우드 협력을 한다고 하고요. 네, 오라클과의 협력도 상당히 컸죠. 그리고 통신 분야의 강자죠. 노키아랑은 10억 달러 규모의 AI 및 6G 파트너십 이것도 발표됐는데 이것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건 좀 미래 기술 선점에 대한 강한 의지 이렇게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특히 그 미국 에너지부와의 협력은요. 고성능 컴퓨팅, 그러니까 HPC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걸 다시 한번 입증하는 거고요. 동시에 국가적인 핵심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파트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네, 국가적인 프로젝트. 그리고 오라클과의 협력은 클라우드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노키아와의 6G 파트너십, 이거는 단순히 현재 통신 기술을 넘어서서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핵심이 될 6G 표준 경쟁에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아주 전략적인 행보로 해석해야 합니다. 6G까지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하드웨어 칩만 파는 게 아니라 미래 통신 네트워크의 그 설계 자체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야, 정말 전방위적이네요. 근데 또 개별 기업들과의 협력도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자료에 나온 것만 봐도 신약 개발 분야의 일라일릴리? 네, 릴리요. 데이터 분석으로 유명한 팔란티어, 모빌리티 혁신을 이끄는 우버도 있었죠. 전기차 쪽에서는 루시드, 또 전통적인 자동차 강자인 스텔란티스, 클라우드 거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오픈 AI까지. 정말 각 분야 최고의 기업들하고 협력을 더 강화하고 있다. 이 점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파트너십들은 단순히 그냥 고객사를 늘렸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건데요. 그런가요? 네,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이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제약, 금융, 자동차, IT 서비스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범용성 그리고 뛰어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이죠. 범용성과 확장성. 네, 동시에 이런 선두 기업들하고 협력하면서 각 산업의 AI 전환 과정을 엔비디아가 사실상 이끌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지표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리더십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화려한 발표들 이면에 있는 엔비디아 전략의 핵심 동력, 이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궁금합니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모든 산업을 막 휩쓰는 이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가 구축한 거의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입니다. 독점적 지위? 네, 경쟁자들이 아직은 넘보기 힘든 그런 기술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 독점적 지위라는 건 아무래도 GPU 성능 자체에서 나오는 거겠죠?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요. 물론 그 GPU 성능이 핵심 기반이긴 합니다만 네.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다. 네, 바로 여기서 두 번째 핵심 동력이 중요해지는데요. 바로 단순한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선 강력한 플랫폼 전략의 심화입니다. 플랫폼 전략. 역시 쿠다 얘기가 나오겠군요. 그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GPU를 써서 AI 모드를 쉽게 만들 수 있게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쿠다는 물론이고요. AI 모델 추론 속도를 확 높여주는 텐서RT, 또 딥러닝 모델 학습을 위한 라이브러리인 QDDNN 같은 아주 다양한 소프트웨어 도구들을 함께 제공하면서 강력한 개발자 생태계를 구축했어요. 네네.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진짜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이 생태계에 익숙해진 개발자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한번 쓰던 거 계속 쓰게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GTC 발표들은 이 플랫폼을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고성능 컴퓨팅, 양자 컴퓨팅, 6G 같은 더 깊은 기술 영역으로 확장하고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앞서 본 것처럼 신약 개발, 자율주행, 로보틱스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로 더 넓혀가려는 의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직적 수평적 확장. 네. 여기서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생태계 자체가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하기가 힘든 일종의 성벽과 같다는 겁니다. 성벽이요? 네. 경영 전략에서 저희가 가끔 얘기하는 그 VRIO 프레임워크 아시죠?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생태계는 기업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valuable, 희소하며 rare, 경쟁자가 모방하기 매우 어렵고 inimitable, 또 엔비디아가 이걸 효과적으로 활용할 조직 역량, organized까지 갖추고 있는 거죠. VRIO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췄다. 그렇죠.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핵심 경쟁력, 즉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인 셈입니다. 해자가 깊고 넓은 거죠. 또 마이클 포터 교수의 산업 구조 분석 모델, 그 Five Forces 모델로 봐도 이런 강력한 플랫폼 생태계는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걸 매우 어렵게 만드는 아주 높은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칩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칩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소프트웨어와 개발자 생태계가 진짜 해자 역할을 하는 거네요. 이게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플랫폼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걸 기반으로 한 솔루션들이 많아지고 그럼 더 많은 기업이 엔비디아 기술을 찾게 되고 그럼 또다시 더 많은 개발자가 몰려들고 이런 선순환 구조,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계속 강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개발자가 많아질수록 플랫폼 자체의 가치가 커지는 직접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있고요. 네, 직접적인 효과? 그리고 그 플랫폼 위에서 개발된 좋은 솔루션들 때문에 기업 사용자가 늘어나는 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동시에. 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그 다양한 선도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네트워크 효과를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플랫폼을 해당 산업의 사실상 표준, 디팩토 스탠다드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탄탄한 전략인데요. 근데 이번 발표에는 현재 주력인 GPU 외에 미래 기술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양자 컴퓨터랑 GPU를 연결한다는 NVQ 링크 플랫폼이나 네, NVQ 링크 그것도 흥미로웠죠. 그리고 미국 최초의 인공지능 네이티브 육지 무선 통신 기술 스택 개발, 또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랑 협력해서 자율비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기술을 개발한다. 이런 것들이요. 이건 현재의 성공 방식과는 또 다른 방향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이 특히 흥미로우실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엔비디아가 단순히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주하지 않는다. 네, 현재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GPU 중심의 가속 컴퓨팅 시장을 확실하게 장악하면서도 동시에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차세대 통신인 6G,
미래 모빌리티인 UAM 같은 미래 컴퓨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선제적인 대응과 투자. 네. 경영학에서 말하는 그 파괴적 혁신,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오히려 스스로 그 변화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파괴하기 전에 스스로를 파괴하고 혁신하는 거죠. 와, 스스로 파괴적 혁신을 주도한다? 또한 이런 모습은 현재의 핵심 사업, 그러니까 GPU 판매나 플랫폼 생태계 강화에서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투자하는 소위 말하는 양손잡이 조직, Ambidextrous Organization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양손잡이 조직이요? 오른손으로는 현재를, 왼손으로는 미래를 잡는다는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단기적인 성과 창출, exploitation과 장기적인 성장 동력 탐색, exploration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죠. 현재의 캐시카우를 잘 관리하면서 미래를 위한 씨앗을 계속 뿌리는 매우 영리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요. 엔비디아의 역할 변화 자체도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칩이나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그런 부품 회사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아, 역할이 바뀐다. 네, 이제는 AI 솔루션 제공자,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 또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 파트너, 아까 말씀드린 미국 에너지부 슈퍼컴퓨터 구축 같은 게 좋은 예시죠. 네, 그렇죠. 심지어는 특정 산업, 예를 들어 신약 개발이나 자율비행 분야에서는 핵심 기술 파트너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그 가치사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치 사슬을 확장하고 통합한다. 이건 결국 고객들을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 더 깊숙이 묶어두는 효과, 즉 락인 효과를 노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고객들이 엔비디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한번 익숙해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대안으로 바꾸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전환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네, 바꾸기 어렵죠.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플랫폼을 많이 채택하잖아요. 네, 많이들 쓰죠. 그러면 차량 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지 새로운 AI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할 때도 엔비디아의 역할이 계속해서 중요해지는 겁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빼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정말 깊숙하게 관여하는 거네요. 근데 아까 잠깐 언급됐던 미국 에너지부와의 협력이나 특히 그 미국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은 AI 네이티브 6G 스택 개발 같은 부분은 단순히 기술 개발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현재의 글로벌 기술 경쟁 구도,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측면과도 상당히 깊게 연관되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죠. 현재 계속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의 AI 및 첨단 기술 분야 리더십 확보 전략과 엔비디아의 행보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연결된다. 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AI, 슈퍼컴퓨팅, 차세대 통신 같은 이런 핵심 기술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겠죠. 국가적으로 중요하니까. 따라서 미국 에너지부와의 슈퍼컴퓨터 구축 계약이라든지 미국 최초의 AI 네이티브 6G 무선 스택 개발 같은 것들은 단순히 기업 간의 계약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나 협력의 성격을 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지원. 네, 이는 엔비디아가 단순한 민간 기업을 넘어서 국가 안보나 기술 주권이라는 더 큰 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 전략적 자산. 물론 이는 향후의 정부의 R&D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규제 환경 같은 면에서 엔비디아에게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을 높여주겠죠. 다만 저희는 여기서 특정 국가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나타난 현상과 그 배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달해드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분석 중요하죠. 와, 정말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다각적인 전략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었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AI 칩 시장에서의 그 압도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 네, 첫 번째죠.
그리고 쿠다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개발자 생태계 구축, 네, 두 번째 핵심. 그리고 양자 컴퓨팅이나 6G, UAM 같은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와 준비, 그렇죠. 미래 대비. 그리고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서 솔루션이나 기술 파트너로서 가치 사슬을 확장하고 통합하려는 시도. 네, 역할의 진화. 여기에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맥락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하나로 연결된다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을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이시면 가장 도움이 될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이 모든 전략 요소들은 뭐랄까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켜주면서 아주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너지 구조. 네,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GPU 기술력은 강력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고요. 이 강력한 생태계는 다시 경쟁 우위를 더 높이고 다른 기업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깊은 해자를 만듭니다. 네, 해자. 그리고 현재 이 탄탄한 수익은 양자 컴퓨팅이나 6G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죠. 이건 또다시 새로운 가치 사슬을 창출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해주고요. 아, 선순환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다양한 산업의 선두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은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엔비디아 플랫폼을 산업 표준으로 굳히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요인까지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엔비디아는 그야말로 자료에서 표현된 것처럼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제공자이자 AI 혁신의 가장 중요한 촉매제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 인프라 제공자이자 혁신의 촉매제. 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칩 예약 있잖아요. 그건 단순히 와, 매출 많이 늘겠네 하는 그런 수준의 의미가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주요 산업이 엔비디아의 기술과 플랫폼 없이는 AI 시대로의 전환을 제대로 이루기 어렵다는 현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 정도의 의미군요. 네, 따라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현재 몸담고 계신 산업 분야나 아니면 개인적인 관심 영역에서 앞으로 AI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기술과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이게 나에게 어떤 기회와 도전을 가져올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이 내용을 소화하고 활용하시는데 가장 흥미롭고 유익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훨씬 더 와닿겠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가득한 건 아닐 텐데요.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들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으니까요. 당연히 몇 가지 주요 위험 요인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경쟁 환경의 변화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AMD나 인텔 같은 전통적인 반도체 경쟁사들이 AI 칩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굉장히 공격적으로 추격하고 있고요. 네, AMD, 인텔. 특히 구글,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 CSP라고 하죠. 이들이 자체적인 AI 칩을 개발하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려는 움직임,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엔비디아에게 지속적인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CSP들이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죠. 큰 고객들이 직접 만들겠다니 부담이 되겠네요. 네,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일 겁니다. 또한 아까 긍정적인 요인으로 언급했던 그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다. 네, 미중 기술 갈등이 만약 더 심화되거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중국과 같은 거대 시장에서의 사업 활동에 제약이 생기거나 아니면 공급망 자체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는 늘 변수죠. 마지막으로는 기술 자체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팅과 같이 완전히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부상한다거나 혹은 현재의 GPU 아키텍처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이 갑자기 등장할 경우 현재 엔비디아가 구축한 이 아성의 도전이 될 수도 있다는 기술 변화의 불확실성, 이것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시장 변화에 대한 민첩한 적응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구될 것입니다. 확실히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이 있군요. 경쟁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기술 패러다임 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자면 엔비디아의 미래를 여전히 밝게 전망하시는 편에 가까우신 건가요? 일각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시가총액 5조 달러 달성 목표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긍정적인 전망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언급된 여러 위험 요인들을 잘 인지하고 있었고 또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정말 뛰어난 전략적인 역량을 꾸준히 보여왔거든요.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났다. 네, 물론 5조 달러 시장 가치라는 목표는 현재로서는 매우 야심차고 대담한 목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좀 먼 얘기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AI가 앞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칠 그 혁명적인 변화의 깊이와 넓이를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 거대한 변화의 가장 중심에서 핵심적인 엔진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충분히 제시해 볼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비전은 아니다. 그렇죠. 단순한 반도체 칩 회사를 넘어서서 미래의 디지털 경제의 그 근간을 이루는 핵심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서 엔비디아의 위상은 앞으로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GTC 발표 내용을 정말 깊이 있게 또 다양한 관점에서 함께 파헤쳐봤습니다. 단순한 신기술 발표 목록을 넘어서 AI 시대의 핵심 동력이 무엇인지, 미래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한 기업이 어떤 다층적인 전략을 펼쳐나가는지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저희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네요. 네, 저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외에도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전문 분야나 속해 계신 산업 혹은 개인적인 관심 영역에서 엔비디아의 플랫폼 전략과 AI 기술 발전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혹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나 예상치 못한 도전 과제를 던져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오늘 분석을 더욱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